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파워 이제는 뭐 식상한 얘기가 됐죠. 홍현종의 위대인이 힘 있는 여성들은 여성 리더를 찾아와서 여성과 경제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안윤정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다녀오셨죠? 경제설단 이끌고. 네. 고생하셨어요. 더운 나라. 지금 거기 덥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갔던 그 신문사 기자가 더위와 이 식사가 좀 한마디로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과 어떠셨어요? 성과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 그쪽은 자원이 많고 저희는 또 이제 기술력이 있다 이제 이래서 그렇죠. 원해서 갔는데 지금 이제 뭐 한 3회사 정도가 이제 성과는 있는데요. 그러셨구나. 예. 여성의 용품, 네. 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시군요. 그게 네. 이제 그 나라에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러고 소비재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쪽에서? 그쪽은 굉장히 자기들이 유럽 거 쓰기는 그렇고 뭐 이쪽은 근데 그쪽은 굉장히 이렇게 미팅이 많이 잡혀서 다른 볼일을 못 볼 정도고 또 LED 회사가 갔는데 그렇군요. 거기도 이제 가로등에 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인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여성 기업인들만이 따로 이렇게 그 무역을 위해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여성 관련 경제단체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중에서 대표적인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개를. 네. 예, 저희 여성경제인협회는 지금 77년에 만들어져서 여성경제인협회 활동을 하다가요.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회원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뭐 네. 매출이 얼마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쭉 하다가 99년에 이제 96년에 뭐 이제 여성 지원 특별법 뭐 이런 걸 제정되면서 네. 여성의 날 같은 게 여성 경제인의 날 같은 게 제정되고 하면서 99년에 특별법인으로 다시 네. 여성 경제인협회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제 여성 경제를 대표하는 특별법에 의한 단체가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또 일부에서는 또 그냥 기업이면 또 기업이지 뭐 굳이 또 여성을 또 나눌 필요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어떠시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여성의 파워가 많이 이제 늘었다고 네. 그러는데요. 여성 경제는 되게 미약합니다. 부분으로. 경제 쪽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만 봐도 예, 이렇게 뭐 예. 아직 대기업 CEO들 중에서는 그렇게 여자분들 없죠? 제가 여성 기업으로 활동할 때만 해도 그때 여성 기업인이 여성 파워 중에서 그래도 센 편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성이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여성 기업이 더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중소기업 전체 한 34%, 117만, 300만에 117만 그러거든요. 숫자로는 전체가 예, 300만. 300만 중소기업 중에서 34%. 예. 뭐 적은 건 아니네요, 숫자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34%인데 이제 총액으로는 저는 한 5%에서 7% 정도. 기업이 됩니다. 조금해서 그렇구나. 예.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소기업. 예. 그러니까 소기업, 그러니까 자영업 이런 게 많죠, 그죠? 여성들이 살다가 이렇게 위기를 느끼잖아요. 뭐 남편 사별한다든지, 그렇죠. 뭐 혼자 살게 된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상관없이 직종하고 상관없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계형으로 보통 가니까. 보통 생계형. 남자들은 어떤 뭐 교육을 받았었든지 어떤 그거를 이제 목표를 갖고 또 가업을 이어도 그동안 다 남성들이 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거기에서 훨씬 이제 후발주자죠. 그죠? 자, 아무래도 여성 기업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생계형이 또 있고 또 이렇게 남편들이 이게 사망하면서 이렇게 물려받은 뭐 그런 케이스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남편들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전공하고도 상관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미비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시장의 마케팅 관계에서 이제 남성들이 다 이미 납품을 하고 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후발업체가 또 여성이 들어가기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죠. 자,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까지 다소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통념이었고, 뭐 지금은 많이 개선됐죠. 그래서 뭐 책에도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 뭐 이러면서 그 어려움 같은 걸 토로한 책들도 있었는데 비슷하게 이 땅에서 여성으로서 기업을 한다는 것, 대한민국 여성이 기업하기 어떤 나라입니까? 회장님 한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기업을 35년을 했는데 힘들죠. 한마디로. 예. 왜냐하면 일단 여성이라는 걸 따로 보고요. 지금 이제 또 35년 전, 뭐 지금 10년 전하고 다르게 지금 이제 여성 기업 뭐 이렇게 하여튼 위에서부터 뭐
정부에서도 다 이제 여성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또 갖고 또 뭐 여성 기업의 특별법 이렇게 나왔지만은 네. 그동안도 힘들었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특별이라는 그 자체가 차별이 있다는 그래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구나 또 이제 유교 사회 국가에서 그동안 통념이 남성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여성에 대한 신용도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신용도는 훨씬 좋거든요, 실제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래, 예, 그렇고.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이렇게 예, 그런 거를 불리하죠. 잘 예. 갚겠죠. 남자들은 잘 그냥 대체 갚죠. 없이 쓰고 예.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리스크도 없는데도 그래도 은행에서 그럼에도 여성을 보는 불구하고. 게 또 불구하고 그러고 또 시장도 그건 정말 차별이다. 예, 시장도 일단 남성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 네. 시장을 바꾼다는 거, 그 거래선을 바꾼다는 거, 그것도 아주 힘들고 이미 선점하고 있는데 여성이 하고 있는데 남성이 들어오기는 쉬운데 여성이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좀 불리합니다. 그런 은행 대출면에서도 여전히 그 예, 여성에 그렇죠. 대한 조금 예. 그런 것이 존재하는군요. 우리는 뭐 하도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다 이렇게 소위 그 평균화가 된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면이 있군요. 그럼 뭐 지금 아무리 직장에서도 그래도 직장에서도 이제 성적이 여성이 뛰어나면은 네. 뽑지만은 그래도 동등하다 그러면 남성을 뽑지 여성 뽑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남아있죠. 근데 그거는 여성들이 가진 어떤 그런 뭐 그거는 겪어야 될 문제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네. 예. 회장님이 경제협회 회장 되시면서 이렇게 뭐 그 공약이라고 하나 그런 거 내놓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 미국의 이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소수계 뭐 우대 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대학도 흑인들한테 이렇게 조금 더 문호를 네. 보장해주고 하는 뭐 그런 정책처럼 네. 여성들에 대한 미국에서 정부 조달 물량에 이렇게 5%,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 비슷한 정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부 구매 물량의 5%를 예.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한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또 조달청 뭐 그 예. 수익계약 문제도 예. 비슷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공약을 다 했죠. 이제 공약하셨죠. 임기가 끝나가는데 공약은 해야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법제화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뭐 국회 되면 되고, 예, 그래서 어려운 거 했고요. 이제 아,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여성 이제 기업인 법제가 완전히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할 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게 갑자기 5%는 아니니까 한 뭐 3%, 4%, 5% 이렇게 가는 정도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확대를 하는 예.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시행령 만들고 있어요. 아유 잘하셨네. 그거. 예. 근데 그것도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차별 우리가 95%를 하면 역차별이죠. 55%를 하든지 지금 5%를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아직 그러고 저도 그래서 생각이 한 10년만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냥 안 할 생각이에요. 진정으로 안 해도 그렇게 될 것 써야 되면 같아요. 그거 예. 필요 없죠. 뭐. 예. 한시적 예. 그 저희가 역차별이 된다고 느낄 때는 스스로 폐지하죠, 뭐. 맞아, 맞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이 오면은 당연히 이건 시키지도 않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폐지가 되겠죠. 그때 이제 여성들이 역차별이라고 그러지 왜 우리가 55%가 되려고 하는데 5%에다 묶어놨냐 뭐 이러고 또 역차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회장님 그 공약 똑같은 뭐 또 다른 공약이기도 하지만 참 중요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이들 문제예요. 그렇죠. 고급 인력이 가서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그런 사회에서 애들, 이거 참 특히 어린아이들, 유아, 이거 그런 보육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그거는 제가 이제 간단한 정부에서 문제 좀 하지만은 간단하지가 않다.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요. 간단한 문제 아니죠. 그게 뭐 이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 있잖아요. 시간대를 뭐 좀 일찍 일하는 사람 일찍부터 늦게까지 해준다든지 네. 그리고 큰 거보다 이렇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건 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서 해결이 돼야지만은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보육시설 문제는 그냥 보육시설은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 정말 예, 전체적인 큰 교육 틀로 문제. 봐야 될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성 인력의 소위 그 뭐 산업에서의 그 여성 인력의 효율성 같은 걸 높이려면 아이들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예. 좀 더 큰 틀에서 국가가 해야 될 문제고 출산율 같은 것도 국가에서 뭐 그냥 출산율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책이 없으니까 애가 싫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지금 안 낳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고시를 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사회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슨 사무관에서 뭐 석유관 간다든지 할 때 애가 이제 몇 학년이다 이러면 그때는 이게 성진들을
노력을 못 한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못 한답니다. 애들한테 매여가지고. 그게 이제 사교육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제 어느 단계 잘 가다가 어떤 단계에서 항상 그게 오는 거죠. 여성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 문제.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같이 뛰려고 그러면 애를 안 낳는다든지 이렇게 나가니까 출산율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보육 문제도 그렇지만 교육 문제 그거가 굉장히 여성의 인력을 끌어내느냐,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느냐, 그거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큰 틀에서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그 앞으로는 가사 노동도 좀 나누셔야 되고.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너무 세게 대다고 하면 남자들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다수의 50%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성 눈치 덜 보셔도 돼요. 그렇죠. 예. 자, 회장님 임기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이제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쭉 돌아보시면서 뭐 잘 해오셨나요? 어떻죠? 글쎄 잘했는지는 이제 스스로 잘 평가를. 모르겠고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구나.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뭐 아까 정보 조달 물량 5% 의무화한 것도 그것도 뭐 굉장히 큰 거 하셨는데 또 제가 여성 경제인협회를 명품 브랜드화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브랜드화 된 것 같아요. 오늘 뭐 국장님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그동안에 없던 일이니까 알려진 거죠. 우리 그죠? 아무나 인터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된 것 같고요. 그것도 한 것 같죠, 그죠? 그러셨구나. 네, 네. 남은 과제 뭐 있으실까요? 남은 과제는 저희가 이제 이거 기업 지원센터를 이제 사서 했는데 뭐 이제 수리를 못하고 지금 오픈식을 못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마지막 수리하면은 저희가 이제 개원식을 해야죠. 그러시구나. 네. 회장님 우리 개인사를 우리 인터뷰가 꼭 물어봐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이거 하시면서 회사 또 하시죠? 예. 회사가 뭐죠? 저희 이제 패션이죠. 패션이죠. 예. 하나 인터내셔널하고 예. 그 유명한 주식회사 사라. 예. 그 유명한 예. 그 안성호도, 예. 패션 안윤정 사라 두 회사를 예. 하시는 예. 건가요? 이거 협회 일하시면서 가능하세요? 협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휴일날 모시고요. 제가 토요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그러시구나. 틈틈이. 아이고. 회장님 맹렬 여성의 원조시다. 예. 본인 생각해도 그러신가 보다. 그렇죠?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훔쳐보니까 미화여대에서 처음에 전공을 저걸 하셨었죠. 저 의대. 아니요. 의대를 가려고 그러다 동문과를 갔지. 저희는 전공 바꿀 수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셨구나. 의대를 의과대 가신 건 아니고? 가려고 독일을 했다가 가기 3개월 전에 과를 바꿔서 동문과를. 그러셨구나. 예. 동문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패션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됐죠? 이제 하긴 뭐 전공 따라가는 동문과 건 가는 아니죠. 게 전공이 안 맞게 가고요. 의과대 가려다가 이제 갔으니까 전공이 또 틀렸고. 그리고 또 동문과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전공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셨구나. 패션은 어떤 뭐 전공이 맞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셨구나. 옷 입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때 뭐 우리나라 이렇게 옷을 뭐 맞춰 입거나 그게 해보니까. 언제시죠, 대충? 65년도. 60년도 말 정도. 네, 60년도 그때 말 패션 때. 뭐 있었나요, 한국에? 없었어요. 한국 여성 패션 뭐 따로. 없었어요. 뭐 구제품, 그때 신설동에서 제가 꼬마일 때 라사라 복장학원, 라사라 복장학원이다. 맞아. 그거 그때 네. 그때 그게 있었죠. 신설동에 계셨어요. 신설동에 아주 제가 어려서 거기서 잠깐 살았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 동부극장 있고. 네, 근데 저 아주 어려서 잘 예, 기억이 안 나는 학원이 그럴 정도니까 그때 패션이 맞아요. 없어서 저희가 대학교 입학할 때 우리나라에 오바감이 제일 모직에서 나왔는데 빠이룩 하는 게 나왔어요. 색깔이 3개밖에 없어요. 네. 검정색, 밤색, 회색. 그거를 가지고 여자도 코트를 그걸 입었던 시절.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수입품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밀수품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거기 아케이트 같은 데서 정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백화점 아니고 그 반도조선 아케이트니 뭐 이런 데서 팔았어요. 근데 엄청 비싸죠, 그죠? 등록금보다 비싸요. 어떻게 그렇게 패션 뭐 아까 옷 그래서 제가 옷을 좋아해서 보니까 그 외산 사는 건 굉장히 비싸고 또 사이즈도 잘 안 맞고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왜 안 맞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옷이 제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맞춰 입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맞추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졸업을 하면서 아, 왜 이렇게 옷을 못 만들까? 저 사람들은 잘 만드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그냥 뜯어서 보면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잘 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때는 뭐 사업이다 하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니까
저렇게 못하니까 뭐 부업을 하면서 내 옷 좀 실컷 입자. 이런 데서 옷을 입자는 거에서 했어요. 그러셨구나. 자, 40년 한국 패션계 30.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1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아, 저희가 있습니다. 맞춤 마찬가지 의상실을 세대시죠. 했거든요. 예, 맞춤 의상실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상실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안윤정 부티크인가? 예, 안윤정 부티크를 75년에 열어서 이제 제가 이제 국제복장학원에서 그걸 하고 열어서 뭐 컨테스트 입상하고 이제 열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다 왔죠. 컨테스트 입상도 했고 또 부틱도 했고 이제 그러고 기성복 시대 롯데백화점 열면서 기성복 시대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롯데백화점에 기성복 할 때 디자이너들이 들어가는 걸 꺼려 했어요. 처음이니까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지금처럼 백화점이 잘 된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는 여전히 우리나라 부인들은 옷을 맞춰 입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성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거는 우리나라 부인복에 사이즈가 없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사이즈 네, 장축. 네. 그러셨구나. 자, 여성 경제인 협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패션 산업을 리드해온 1세대로서 대한민국 지금 패션 업계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백이민족 그래가지고 색깔이 없었어요. 저희가 있을 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나는 크레용 12색깔 쓰던 세대라고. 국민학교 때 저희는 크레용 색깔이 12색깔밖에 없었어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네요. 12색깔 가지고 그렇게 세 개를 지금 저 패션의 색깔을 가지고 한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는 정보가 똑같잖아요. 너네 나라,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우리나라에서 재능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세대는 정말 12색 쓰던 그런 색깔에서 그래도 이 정도 디자이너가 들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전 대단한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패션 업계가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동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의상실을 시작할 때요. 저 사치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거는 잘하면 안 되는 산업이었거든요. 돈을 벌어도 안 되는 산업이요. 돈을 벌면 못 벌게 해야 되는 산업이었거든요. 야, 참. 그런 산업에서 와서 지금 패션 산업 건데 갑자기 이제 이게 부가가치 산업이다 해서 뭐 하진 않는데 근데 지금 여성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패션 산업도 정부에서 어쩌면 굉장히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패션은 지금 벤처나 이런 것보다 더 어떤 거면 더 첨단 산업인데도 별로 그런 혜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예. 네. 뭐 없었잖아요. 왜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뭐 여성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을 하듯이 그렇지만은 패션도 그게 지원이 아니고 그것도 부가가치 산업이다 하지만은 언뜻 누가 나서서 패션에 그걸 해주면 아, 저 사람 되게 사치한가 봐. 저 사람 좀 뭐 그런가 봐. 이런 그런 편견 같은 예, 편견 같기 때문에 왜 여성 편들 아까 남성들 눈치 보듯이 패션도 보면 아, 저희가 왠지 사치해. 저희가 뭐 이렇게 이런 인상에서 그런지 이렇게 앉아서는 얘기를 하지만은 나서서 그쪽에 대변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항상 제가 이제 그 패션계에 있으면서 하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이나 패션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게 그 어떤 거에서 이렇게 딱 안 돼 있는 그거죠. 예. 그래서 패션 산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션의 브랜드가 나오고 이게 산업이 커지면은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브랜드 그 가치가 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나라도 이제 대사 부인들이나 외교관들이 나갈 때 힐러리가 저렇게 뭐 자기 그거 하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자기네 그 어떤 옷을 입는다 해서 막 난리죠. 그거 하듯이 우리나라 대사 부인들이든지 외교관들이 나갈 때 한국 디자이너들 옷을 입고 가서 파티에서 아, 이거 우리나라의 디자이너 옷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제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한국 옷값이 너무 비싸서 자기들은 외국 가서 세일해서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제외하려고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 쪽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협찬하는 뜻에서 싸게 해주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라.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좀 그걸 한번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그 패션 업계 리더답게 이렇게 딱 그 회장님 세련된 옷이 그걸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맨날 그 저희 코디한테 제가 옷을 막 입는다고 저는 맨날 그 싫은 소리 듣는데 반성을 하고 오늘부터 옷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 회장님 말씀 나오면 꼭 딸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따님 얘기가. 네. 그 따님이 그렇게 뭐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아주 그 의류 직무라고 무슨 대회에서 미인대회에서 뭐 입상을 했었을 때문에. 저도 그게 좀 의외인데요. 그때 저도 그게 뭐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나가서
전혀 뭐 준비도 안 하고 나간 케이스라서 좀 그쪽 계통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네. 뭐 좀 준비들 많이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들이 갑자기 나오고 의논도 안 하고 나간 케이스인데 저희 애가 좀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체격적으로 지금도 어디 나가면 외국 가도 뛰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국제대회 가서 2등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바쁘니까 그 하기 전날 리허설 할 때는 못 보고 그날 밤에 갔는데 뭐 그 나라에서는 얘가 1등을 해야 무슨 된다고. 대회였었죠? 미스 인터컨티넨탈이라고. 미스 인터컨티넨탈. 미스 코리아는 서울 미를 했는데 그 미스 코리안 서울 미를 했고. 예. 미스 인터컨티넨탈 그렇구나. 가서 저 2위를 입상했는데 예. 뭐 모두 다 코리아 그러면서 제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은 1등 할까 봐 겁이 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1등 하면 독일에서 1년을 살아야 된대요. 이름이 뭐죠? 유한나. 한나한테 이게 패션 기업을 이렇게 좀 물려주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딸이 둘인데요. 둘째 딸은 또 좀 그 딸이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의료직물 쪽 일을 하죠? 예. 그럼 물려줄 수도 있겠다. 큰 애는 하는데 큰 애는 의류직물인데 작은 애는 의류 디자인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어려서 저는 이게 힘들기 때문에 하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보고 자라던 게 그러니까 네. 어차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가서 마무리 질문 쪽으로 좀 갈게요. 자, 지금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예.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 협회장이시니까 예. 비정규직 문제 난리인데 그거 한번 견해 말씀. 저는 비정규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비정규직은.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여성들한테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여성들은 이제 아까처럼 보육 문제 있고 하니까 네. 요새는 재능 있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예, 뭐 잡지라든지 네. 뭐 원고라든지 뭐 출퇴근 자유롭게 좀 하는 저는 그래서 그게 원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성 인력의 활용도 낮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거 아이디어 하나 좀 주세요. 저는 고학력들, 고학력에 일하지 않는 많이 배웠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 많죠. 예. 그분들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합당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보육 문제도 그분들이 해야 될 문제고 또 이제 근데 요새 사회적인 기업 있잖아요. 봉사하면서 돈도 벌고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자기 일을 갖는 거니까 사회적 기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새 사회적인 기업이 많이 여성들이 필요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구나. 자,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을 위한 조언을 하시는 게 경제인협회 협회장으로서 인터뷰의 마무리 말씀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아직까지 제 옷이 제일 좋은 옷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옷을 하나 하면 저는 피팅부터 제가 다 검사를 합니다. 그 마무리까지. 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어떤 창업을 하든지 하면은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 좋아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얘기할 때 그 남는 시간에 이렇게 피곤한 데 가서 그걸 다 체크하지 못하고 적당히 가는데 저는 아직 여성경제협회 회장을 해도 제가 안 입고 피팅을 안 한 옷, 안 입어본 옷은 매장에 안 나갑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저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생활같이 좋아하는 거 취미같이 좋아하는 거 그 일을 하라 그거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되 시장조사 그러니까 또 그게 현실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데 시장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성이 있게끔 출발을 하고 출발을 하면 그걸 끝까지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너무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일을 못 찾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 시점에 우리 그 안 회장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좀 임기 이제 지금 그러면 몇 개월 남으셨죠? 글쎄 계산 안 해봤는데 6개월, 12월까지 반년 남았네요. 반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지금 너무 지나가서. 그동안 잘해주셨지만은 특히 여성 경제인 협회장으로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뭐 남아있는 과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못 잡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가이드도 잘 해주시고요. 또 회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회원사들 좀 잘 북돋아 주셔서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도움 주십시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서울경제TV든지 지면이든지 이런 쪽이 여성 기업인들 좀 많이 실어주시고요. 또 여성 기업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어떤 기업들이 하는가 관심 가지고
좀 많이 해주시면 그것만 해도 여성의 반의 인기, 패션 산업의 국가 경쟁력 있게 좋은 것 같아요.